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장 내분비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크게 이제 호르몬의 종류, 이것들이 어떻게 방출이 조절되느냐, 그리고 호르몬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또 이와 연관된 병리적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연속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레이버스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의 연속 문제를 보기 전에 그레이버스 병이 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또 이것이 이 장의 내분비계 호르몬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나타낸 것처럼 갑상선의 기능 항진증입니다. 기능이 과도하게 증가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까지 뭐라고 하나 특별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835년에 아일랜드 의사 그레이버스의 이름을 따서 이 병이 이름이 지어졌고요. 자, 환자의 혈중에서 갑상선 자극 물질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임무글로불린 G, 그래서 결국은 항체, 갑상선에 대한 항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레이버스 병은 갑상샘 자극 작용을 가지고 있는 갑상샘 자가 항체에 의해서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와 반대로 그레이버스 병처럼 증가되는 항진에 관계되는 두 가지의 예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은 말 그대로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생산, 이것이 감소되거나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항진증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기능 저하증에는 1번 면역질환, 그 다음에 갑상선 절제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것, 혹은 방사선 치료 후에 이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것이 원인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항진증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그레이버스 병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이거는 면역질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갑상선 호르몬을 우리가 과다하게 복용한다든지 혹은 갑상선 결절, 갑상선염 등에 의해서도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항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요오드 섭취, 이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게 되면 B셀이 이 갑상선 프로테인에 대한 안티바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갑상샘을 자극함으로써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7살이었네요. 어린 나이에 무슨 질환이 생겼어요. 식욕이 점점 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원은 찌지 않았네요. 이 데이비드는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엄마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배뇨가 또 비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혈당, 요당 검사를 실시했네요. 당뇨병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 당뇨병에 걸려가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경우 이자에서 만드는 호르몬,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인슐린이 부족입니다. 데이비드는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불행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평생 맞아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약 100년 전이라면은 데이비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호르몬과 연관된 내분비학의 발달에 의해서 그나마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자, 호르몬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내분비학입니다. 엔도크리놀로지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비드 당시 또 그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발달됨으로 해서 이런 질환도 많이 바뀌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자, 1번 호르몬 봅시다. 호르몬은 특정 세포에 의해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화학물질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전령입니다. 호르몬은 몸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많은 기능을 매개하고 있고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 과정은 성장과 발달, 메타볼리즘, 대사, 체내 환경에 대한 조절, 그리고 리프로덕션, 생식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은요, 자, 1번, 2번, 3번, 이런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표적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그레이브스병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이 홀옆을 미끄러져 풀밭으로 떨어졌다. 또 하나의 보기. 자, 이제 골프 이야기네요. 벤 크랜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골프를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33살의 프로골퍼인 벤 크랜쇼는 바로 1년 전에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한 아주 이런 골프를 잘 치는 분이네요. 근데 지금 이제 뭔가 1년 만에 뭔가 좀 이상해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항상 피곤하고 약해지고 살이 빠지고 항상 열이 나는 그리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봤죠. 갑상샘 과다작용의 한 형태인 그레이베스병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이 그레이베스병에 대한 원인, 발병 과정, 그리고 치료를 위한 접근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자, 1-1로 갑니다. 호르몬은 고대부터 알려져 왔다라고 하는 서브타이틀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비록 내분비학이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학문이지만 내분비계의 질병은 약 1000년 전부터 알려져 왔네요. 내분비적인 비정상의 증거는 고대 예술에서도 발견되네요. 자, 밑에 아래 그림 7-1 보게 되면 고대 예술에 표현된 내분비 질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뭐가 이렇게 목에 하나 혹 같은 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전 콜롬비아 여성 석상이네요. 목에 혹이 있네요. 자, 이것은 갑상샘 종이라고 알려진 비대화된 갑상샘입니다. 자, 앤더스 고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미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질환을 이렇게 여긴 거예요. 다시 교과서 갔어요. 전 콜롬비아 세대, 즉 이건 이제 콜롬비아가 대륙을 발견하기 전 1492년 이전을 의미합니다. 시대의 여성 조각상은 목 앞에 혹이 있다. 이 혹은 갑상샘 종이므로 갑상샘이 커진 겁니다. 갑상선 혹은 갑상샘 같은 용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오드가 부족한 안데스 고원 지역에서는 흔히 생기는 질환입니다. 내분비 구조와 기능은 첫 번째 연관은 고환과 남성의 성적 능력 사이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수컷 동물과 남성의 거세는 성욕을 줄이고 남성을 생식불능으로 만들기 때문에 종종 행해져 왔던 이런 행위들입니다. 1849년에요. 1849년에 버트 홀드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고 계시는 이분입니다. 1803년에 태어나서 186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내분비학의 첫 고전적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에요. 수탉을 거세를 하게 되면요, 비정상적인 수탉에 비해서 볕의 크기가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덜 호전적이고 또 성욕도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고환을 다시 그 수탉이나 다른 거세된 수탉의 수술로 이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고환이 있고 없고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재이식을 해도 된다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실험이에요. 그 당시에 재이식된 고환이 신경과는 연결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런 신경절제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버트 홀드는 그 안에 뭔가가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
이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신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마다도 혈관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을 혈액으로 분비하거나 혈액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소커스의 고안을 이식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또 이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실험적 내분비학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1889년에 72세의 프랑스 의사, 아주 독특한 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브라운 세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황소의 고안을 물에 갈아서 만든 추출액을 자신에게 주사한 뒤 성적 회춘을 보고합니다. 엄청난 소란이 벌어졌겠죠. 자, 유럽과 미국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다른 많은 내분비 기관의 추출액을 주사하는 치료를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 프랑스 의사의 실험이 인정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요, 테스토스테론은 물에 의해서는 추출되지 않은 소수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세카르가 느낀 효과는 이거는 말 그대로 유약 효과죠. 하지만 그 연구는 호르몬 치료라는 새로운 분야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891년에 장기 치료는 그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갑상샘 호르몬 저하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양에서 얻은 갑상샘의 글리세린 추출액.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성이 갑상샘 호르몬 저하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양의 갑상샘 추출물, 자, 글리세린으로 추출을 했네요. 유경매로. 이 말은 양에 있는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종 효과라 그래요. 동종 효과. 같은 종에서 다른 종간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서로 다른 종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동종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체내 분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버트홀드의 실험은 내분비 연구의 기반으로 여겨졌고요. 일단 어떤 분비샘이나 구조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여기지면은 다음과 같은 내분비샘을 확인하는 고전적인 단계가 확립이 되네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의심되는 분비샘을 한번 제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하게 되면 그 제거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병리적인 현상, 행동적인 현상,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이거 반대로 호르몬을 이제 보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호르몬을 보충했을 때 어떤 질환이 나왔다면은 그 질환은 이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 과다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동물에다가 분비샘을 이식하거나 추출물을 다시 주사하여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요, 일단 분비샘이 호르몬의 잠재적인 원천으로 결정이 되면은 과학자는 분비샘의 추출물을 분리하여서 활성 물질을 규명해야 되겠죠. 즉 분리된 추출물을 동물에게 주사하고 그 반응을 관찰하여서 호르몬의 활성을 조사를 합니다.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규명된 호르몬은 종종 고전적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쉽게 판명이 되어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뚜렷한 내분비샘,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 갑상샘, 부신, 부신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질과 수질로 나누어지죠. 내하수체, 전엽, 후엽 나눠지고요. 그 다음 생식샘의 호르몬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모든 호르몬이 이런 분비샘에서 유래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발견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소화에 관여하는 많은 호르몬은 위나 소장의 벽의 산재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정하기가 분리하기가 어렵겠죠. 추적하기가. 자, 7-이 그림에는 해부 요약에 대한 호르몬 기능 샘의 분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7- 그림만 다 안다면은 이 챕터를 다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7-에 나와 있는 호르몬의 위치,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의 종류, 이 호르몬은 어디에다가
표적을 삼느냐? 그러면은 이거 효과가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름 한번 보세요. 송가센부터 해서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하루 1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최근에는 송가셈에서 나오는 이 멜라토닌이 이런 1주기 리듬뿐만 아니라 면역기능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간 여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하루 주기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시상하부. 자, 거기에는 영양 호르몬이라고 그러네요. 영양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치네요. 왜? 뭐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시켜 주는 것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영양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양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뇌하수체는 조금 전에 제가 후엽과 전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영양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뇌하수체, 자, 후엽에 보면 뭐가 있죠? 아주 친숙한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작용하는 조적, 표적기관, 옥시토신 당연히 유방자궁이고요. 바소프레신 심장이네요. 옥시토신 모유 방출, 출산에도 영향을 주고요. 행동에 영향을 주죠. 바소프레신은 혈액 조절, 혈압 조절과 관계가 있죠. 그럼 물의 재흡수를 통해서 혈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전엽에는 굉장히 또 다양한 호르몬이 나와요. 프롤락틴, 성장 호르몬, 다른 말로 소마토트로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ACTH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갑삼샘 자극 호르몬, TSH, 여포 자극 호르몬, FSH, 황체 형성 호르몬, LH. 어떤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약어들도 다 알아놓아야 될 부분이에요. 표적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효과, 굉장히 다양한 효과, 무효 현상부터 이런 성기능과 연관된 내용까지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후엽에는 N이라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은 G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멜라토닌은 또 A라고 되어 있고요. 영양 호르몬은 PA,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은 다 P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이런 6가지 호르몬은 전부 다 P라고 되어 있네요. 그 약을 먼저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아래 있는 기호를 보게 되면 G는 글랜드 샘의 약자입니다. 샘. 뇌하수체 샘 이 말이 되겠고요. C는 뇌분비 세포를 의미합니다. C는 지금 심장간이나 심장, 간, 위장, 소장 이렇게 나와 이 부분을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N은 뇌 시상하부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P는요, P는 펩타이드, 즉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성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호르몬들.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통틀어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종류의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 유도체입니다. 크기는 하나의 아미노산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겠죠. 그에 비해서 펩타이드는 뭐예요? 몇 개의 펩타이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들보다는 훨씬 클 것이에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탄소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기호 꼭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알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연속 문제의 주제가 되고 있는 갑상샘을 보게 되면은요, 트리요드 티로닌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T3, T4, 요오드의 숫자에 따라서 T3, T4 이렇게 나오고요. 칼시토닌, CT라 되어 있네요. GT. 그러면 P에 해당하네요. P는 아까 뭐라 그랬죠? P는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에 비해서 티록신, 이거는 뭐예요? A, 아미노산 유래예요. 자, 각각의 표적기관.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요. 칼시토닌, 자, 칼시토닌 하면 여러분들 칼슘을 생각해야 돼요. 뼈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효과.
대사 성장, 그 다음에 칼슘 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관여하네요. 자, 부갑상샘으로 갑니다. 자, 부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부갑상샘 호르몬, 그냥 PTH, 뼈와 신장, 그 다음 혈장에 칼슘과 인의 농도 조절하네요. 이거는 우리 뼈의 어떤 호메오스타시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흉선, 가슴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펩타이드성 호르몬으로서 뭐가 있죠? 티모신, 티모포이엔틴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림프구에 작용하여서 림프구의 발달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간은 C로 되어 있죠. 내분비 세포에 해당합니다. 간에 포함되어 있는 내분비 세포,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 이 말이죠. 엔지오텐신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엔지오텐신 노젠. 자, 이 말은 노젠이니까 비활성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둘 다 PP, 펩타이드 호르몬이에요. 각각은 이러이러한데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엔지오텐신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합니다. 이 알도스테론은 혈압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겠죠.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이고요. 자, 위와 소장으로 갑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분비 세포예요.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닌, CCK라고 그러고요. 세크레틴 외 다수 이런 것들 나오네요. 위 소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화와 영양소 흡수 이런 데 관여를 하겠죠. 이자로 갑니다. 이자는 대표적인 글랜드예요. 자, 인슐린, 글루카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자에 나오는 거. 소마토스타틴, SS로 되어 있고요. 이자의 폴리펩타이드 전부 다 펩타이드 유해고요.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포도당이나 다른 영양소의 대사에 관여하네요. 자, 부신 피질 대표적인 글랜드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네요. 알도스테론, 코르티졸, 안드로젠이 나옵니다. 자, 알도스테론은 이제 신장에 좀 스페시픽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NAK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르티졸은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할, 그 다음에 안드로젠은 여성의 성 기능과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신 수질 신경세포네요. N,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은 많이 들어봤죠. 아미노산 유래입니다. 이건 파이트 앤드 플라이트, 플라이트 앤드 파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콩팥. 자, 콩팥에 보니까 에르스로포이엔틴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25 다이하이드록시 바이타민 D3가 되어 있네요. 다른 말로 칼시페롤. 우리가 1번과 25번에 이 말이 되겠죠. 여기 바이타민 D예요. 비타민 D. 자, 이것들은 골수나 창자에 가가지고 에르스포이엔틴은 적혈구 생산을 골수에 촉진시키고 바이타민 D3는 활성형이 되겠어요. 이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각각 매우 중요한,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피부에서 바이타민 C가 호르몬 정부체의 역할을 주어서 활성형으로 바꾼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타민 C가 액티베이션 되기 위해서는 피부에 UV를 쬐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정소, 엔드로젠, 안히빈 혹은 이니빈. 자, 엔드로젠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성이고요. 이니빈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성이네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 난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거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네요. 이러이러한 역할, 이러이러한 역할. 꼭 여러분 알아놔야 되겠죠? 지방 조직에 나오는 렙틴, 아디포네틴, 레지스틴, 이것들은 시상하부나 다른 조직에 가서 작용을 함으로 해서 음식의 섭취, 대사, 생식, 특히 이제 지방 대사 이런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태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반,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육모성 소마토맘모트로핀이라고 하는 거, 좀 특이한 이름이네요. 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육모성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건 이제 황체에서 작용하여서 다양한 황체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에서 많이 배운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생소한 호르몬도 있을 겁니다. 여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표 전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꼭 잡아 넣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기호
세미냐, 세포냐, 세포 중에서도 대부분이 세포냐, 아니면 이것이 신경성 세포냐, 그 다음에 각각의 호르몬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펩타이드성, 아미노산, 이건 둘 다 이거는 프로테인 유래죠. 단백질 유래예요. 또 어떤 것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레스테롤의 근간을 둔 콜레스테롤 유도 호르몬이 되겠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쉬어서 다음 분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